9월달 을류월이 되죠. 을류월에 월운이 어떻게 되는가. 갑신달에 벌어진 일들이 잘 맞다고 빨리 좀 9월달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을류월이면 (9월 7일에서) 10월 8일까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을류월이 되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행불행, 좋고 나쁘가 좀 판가름 나겠죠. 일단 을류월의 운세를 일주별로 보기 전에, 일간별로 보기 전에 운을 보는 방법, 누차 월운 보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경자년이라는 이 테마, 경자년이라는 운세와 이 월운과의 상관관계를 보고 유불리를 갖다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을류라면 자유파가 형성이 되면서 뭔가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갑신월에 신자합으로 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사람들은 을류월에 오면서 뭔가 삐그덕거리는 약간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이고, 이럴 때 매우 피해를 받다는 사람들은 을류월에 오면서 뭔가 좀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운의 편차가 짜여진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을목이라 그러면은 신자합하면서 매우 그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갑신월에 사업적으로 어떤 그 큰 조직과의 관계된 속에서 이권, 납품, 인허가 이런 걸 딸 수가 있고, 그래서 합이 되면서 경전년에 올 수 있는 최상의 좋은 월이 갑신월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을목이 을류월이 되니까 편관으로 돌아서면서 뭔가 그런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미묘한 어떤 갈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좋았던 사람들은 내려가고 안 좋았던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길작용이 나타나고, 이렇게 시소 게임이 벌어지는 달이 을류월이 되겠다. 그래서 자유파라는 것, 신자진 에서 사유축으로 왔다는 건 내 어떤 그 주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이고, 주도력이 없던 사람들은 다시 좀 복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짜여진다. 그러한 어떤 운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걸 대입하면은 매우 디테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연과의 관계된 속에서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월운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월운에 따르는 육신 설명도 있지만은 그 월에 해당하는 달에 어떤 그 일진에 의해서 또 행불행, 좋고 나쁘가 또 임팩트 있게 나오고, 그런 그 이벤트들이 육신적으로 신살적으로 이제 일진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월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에 따르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갑일간을 보게 되면, 갑일간 같은 경우는 편관이면서 하반기 가면서 뭔가 좀 그 괜찮아지는 작용으로 빠져나가는데, 편관의 기운이 을류월에는 갑신월에도 별로 안 좋았는데 편관이 그대로 왔고, 근데 겁재가 오면서 또 정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이 편관이라는 것이 강한 어떤 그 뿌리를 달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설, 또 매우 힘든 관제 구설이라든가 일적으로 좀 고달픈 양상, 일적으로 매우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이
6월 달에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 정관이긴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요 편관적인 기운이 아직까지 힘을 발휘하더라. 근데 이제 6월달, 수월달 지나면서 서서히 잘하는 정인의 요인으로 가면서 수월달 지나면서 서서히 풀려나가는 흐름이 되겠죠. 이런 걸 갖다 감안해서 사업하는 사람, 직장인, 그 다음에 남녀관계 이런 걸 갖다 보면은 되겠다. 갑일간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별로 안 좋지만은 신유술월도 별로 안 좋아요. 그나마 이 정관이라는 글자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런 편관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갑목이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품 잡다가 괜히 사세를 키우다가 힘들 수 있는 양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 6월달, 7월달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그 명분이나 남들 보기에 좀 번듯한 뭐 그러한 품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실리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거기다 겁재까지 뜨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실리를 취하고 어떤 명분은 좀 약간 등한시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파라는 것이 뭡니까? 이 문서가 오려고 하는데 그러한 이권 자체가 아직은 믿음이 안 가는 식으로 가는 거지. 뭔가 사업하는데 좋은 관계가 열리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좀 골치 아파요. 괜히 품 잡다가 돈이나 나가고 현금은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관이 왔다는 건 좋으나 편관에 의해서 내가 일을 갖다 계속 힘들게 해야 되는 상황이 7월달까지 이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보람으로 자에 대한 그 육신이 이제 인성이 되기 때문에 승진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신축년으로 넘어가면서 귀인작용과 더불어서 하반기 가면서 풀린다. 아직까지 직장인들은 좀 고전을 해야 된다. 일적으로 월급은 똑같이 받으면서 일은 왜 이렇게 내가 빡세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달이 9월달이 된다. 그 다음에 연애를 하는 사람들, 남녀관계라면은 편관이고 인성이 되므로 뭔가 좀 남녀관계에 의해서 좀 고달픈 양상, 자칫하면은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모양,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술이 있거나 오가 있거나 인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격각까지 와요. 격각. 그래서 벌써 갑신달에 큰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인호술이 있는 갑일간들은 갑술일주, 그 다음에 갑오일주, 갑인일주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망신과 더불어서 자칫하면 부부간에도 쉽지 않은 갈등이 따를 수 있는 운이 되기가 쉬웠다. 그리고 남녀관계에서도 별로 바람직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좋았어요. 천을귀이면서 정관이면서 그러한 기운이 오긴 하는데 겁재를 달고 그 다음에 편관이라는 요인이 오면서 그러한 명예적인 어떤 일은 발생은 하나 일의 양상은 내가 거기서 어떤 품을 잡으려고 하거나 어떤 그 명고이박 명예는 좋아지는데 6월 달에는 아무래도 내가 너무 과한 지출이 나가거나,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과한 지출이 나가거나 품 잡다가 괜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신달에 뭔가 좀 잘 되니까 주위에서 어디 출마를 해라, 아니면 돈 좀 써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어깨에 힘 좀 주다가 이리저리 돈이 나가는 양상이 벌어지기가 쉬운 게 을월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달에는 가급적이면은 실리에 입각하고 너무 품 잡지 말아라. 이런 것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면은 갑신달에 좋았죠. 귀인이면서 또 정관이면서 좋았는데
그로 인해서 을류월이 되니 일은 좀 빡세게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칭찬 듣고 갑신월에 일을 잘했는데 을류월이 되니까 갑자기 어떤 그 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그래가지고 필요한 상황이 연출되기가 쉽다. 이것이 을류월 직장인들의 운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뭐 해외 출장도 가고 바쁘니까 이 일 저 일 가담하다 보니까 매우 출장 가는 일도 많아지고 회사 내에서도 일할 부서 생산 현장도 가고 그 사무 업무도 보고 이런 식으로 매우 피곤한 운이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작용인데 편관이 왔다는 것은 그런 좋은 관계를 지속하다가도 뭔가 갈등의 양상이 따를 수 있는 운으로 애정사는 뭐 지속될 수 있으나 뭔가 마음에 쏙 들었다가 이번 달에는 뭐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긴가민가하는 상황이 연출되기가 쉽죠. 자칫되면은 또 이제 이런 그 편관에 의해서 관제 구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둘 사이에도 뭔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병일간이라면 편제면서 정관이 와서 뭔가 큰 재물을 보고 어떤 일을 사업하는 사람은 큰 재물이 있으니 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나 지지로는 힘이 없어요. 경금이 사지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정관의 요인, 이런 요인이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납품, 인허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으로는 좀 영양가 있는 운이 되기 쉬워요. 초장에는 편제를 보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정성 위주의 어떤 그 조직과의 관계된 쪽에서 납품, 인허가가 벌어지든가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기 쉽다. 그런 운인데 을류월이 와서 이건 귀인작용도 있어요. 신자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조직과의 관계된 속에서 어떤 납품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 이권이 좋아지는 양상인데 귀인도 달고 오면서 매우 바람직한 모양을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인성이 있다는 것은 이권까지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사업하는 사람이면 올해 괜찮아요. 병일간들 올해 괜찮습니다. 자해는 신금이 장생한다. 신금이라는 것은 정제고 확정된 재물인데 병일간들은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면서 이 자해 기운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재물적으로는 그 안정적인 재물이 꾸준히 들어오는 운으로 10월달부터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식하는 사람들도 신유술 요 달 하반기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면 편제가 왔다는 것은 굉장히 바쁜 관계에 편제는 뭐냐면 이 일 저 일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더라도 그 사무실에 있더라도 현장을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은 해외 또는 우리나라 국내라도 먼 곳 출장이 잦아질 수가 있는 운이 그렇게 되는데 하반기 가면서 정관이 되니까 그로 인한 어떤 보상은 승진이나 정관이라는 건 승진이 되기 때문에 승진사로서 연관되기가 쉽다. 그런 가운데 귀인도 오고 어떤 그 하반기로 가면서 자해, 정관의 여기로 쭉 빠져나가니까 직장인들도 긍정적인 작용이다. 남녀 관계에서도 좋습니다. 정관이고 편제고 한데 남자라 그래도 정관이 장생, 그 다음에 여자라 그래도 정관, 정제가 장생이죠. 그래서 남녀 공이 애정사로서는 병화일주는 괜찮다. 신축년까지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애정사, 병화일간은 무난하다. 그 다음에 정일간은 정제면서 편관이 와요. 정제면서 편관이 오는데 이런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편관을 보니 하반기로 가면서 뭔가 내가 좀
사업을 좀 벌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편제가 장생하고 다음에 신축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 일간들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운에서 예를 들어서 신대운, 유대운 이렇게 간다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 신유술, 해, 자, 해까지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괜히 이상 없이 오다 보니까는 막 확장을 하려고 그러든가 그렇게 오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관제 구설도 동반하죠. 편관이라는 것은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서 명고이박에 빠지기 쉬우니 조심하시오. 상반기에는 이런 경금이니까 그동안에 내가 벌려온 사업들로 인해서 현금 융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막 새로운 거래처도 막 생기고, 영양가 있는 그 사업장들 그런 거랑 연관된 속에서 경제활동이 좋아지나 하반기 가면서 오버하게 된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반기 가면서 실속을 따지고 너무 큰 돈을 취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대운에서 신대운, 유대운 가면 괜찮아요. 그래도. 네,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면 기해년에 벌써 승진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어떤 괜찮은 어떤 운기 속에 가면서 기해년에 승진이 됐으니 편관이 그 다음에 와서 일 좀 이제 회사에서도 승진도 했으니 일 좀 부지런히 해야지 하면서 막 빡세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편안한 어떤 일보다는 힘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해외 출장, 그 다음에 전국 출장, 그 다음에 저 생산직, 사무직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월급 오른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가 쉽다. 직장인들은 좀 어렵겠죠. 그런 가운데 육아 와서 귀인작용도 있고 한데, 어쨌든 또 편제가 오고 편인이 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결제, 그 다음에 일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 그로 인해서 피곤할 수 있다. 직장인들이 약간 불만적인 요인은 있어요. 귀인표가 왔다는 건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나를 알아주는 어떤 존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녀관계에서 편관이면서 정제가 와서 기해년에 사실은 남녀관계가 좋아졌어요. 근데 이럴 때 벌어지는 남녀관계라는 것은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는 편관이 왔다는 것은 찐득이 같은 남자, 내가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자꾸 나한테 애정을 구애해가지고 내가 마지못해 끌려나가다가 같이 되면 구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일관들은 남자의 어떤 구애가 있든 어떻게 됐든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자 같으면은 이런 그 애정사의 어떤 요인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편제가 장생하고 천간에 보니 정제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 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는 것 같았으나 기가 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보기에는 이쁘장하고 괜찮아 보였으나 보니까 내가 능력 범위 감당하기 좀 버거운 상대가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남녀 간의 애정사에서 좀 매칭이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운기가 되기 쉬운 게 정화일간이다. 그 다음에 모토. 모토는 좋죠. 식신이면서 정제가 왔으니 내 활동이나 하고자 하는 일 무사하고,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살림살이도 장만하고 좋았는데 재물까지도 들어오고, 모토 같은 건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갑신월에 좋았는데 그것이 이 상관을 달고 오니 약간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사업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다가 이런 상관 기운이 오게 되면 좀 더 베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좀 그 비용을 과하게 지출하면서 어떤 그 사업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효율성을 떨어지는 그런 운으로 가기 쉽다. 그래서 을유월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럴 때 이제 정관의 요인은 뭐냐 하면은 큰 그 조직이 와서 어떤 나한테 일감을 주는 듯한데 지지로는 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일감 자체가 뭔가 큰 돈이 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엔 내가 비용은 많이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생각보다 재물이 되는 그런 이권 사업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유술 해자축 가고 신축년으로 가면 귀인의 운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유혹만 살짝 벗겨나면 그 다음으로 좋아집니다. 직장인이라면은 상관이 왔으니 정제고 식신이어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없고 그런 가운데에 월말에 가면서 승진사 같은 거죠. 정제가 왔다는 거는 물론 고위직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 사원 같은 경우는 승진으로 가기 쉽습니다. 근데 6월에 왔으니 갑신월에 괜찮았는데 상관의 작용에 의해서 좀 스트레스, 주변 사람과의 마찰, 그런 게 살짝 넘어가는 수가 있겠다. 직장인은 상관이 왔더라도 연운에서 크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큰 불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식신이고 정제고 좋은데 여자라 그래도 이제 식신이고 그러면 애정사가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이럴 때 여자 같으면은 이렇게 정관이 오는데 상관이 달고 와가지고 괜히 이 남자의 어떤 남자적인 존재에 의해서 내가 유흥성으로 많이 나도 모르게 막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이런 때 정관이 와가지고. 근데 지지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남자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나중에 보니까는 나의 어떤 유흥성을 끄집어냈으나 도움은 안 된다, 뭐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남자나 여자나 공이 상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유흥성, 어떤 활락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설을 동반할 수 있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경우는 상관이면서 관제구설을 동반한 가운데 귀인의 작용으로 직장인이 됐던 사업하는 사람이 됐던 남녀관계가 됐던 공이 어떤 귀한 존재를 만나는 운이 됩니다. 상반기에 상관의 작용은 작용대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이 신월달에 천을귀인이면서 뭔가 상관의 작용이 있으면서 긍정적인 작용이 나타나는데, 긍정적이라는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든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직장이 되면 직장에서의 나의 상사가 날 이끌어 주려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 운에 식신이 되고 그 다음에 술해자 축쭉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귀인작용으로 발달하기가 쉬워서 사업하는 사람이 상반기에는 큰 영향가는 없었으나 하반기 가면서 좋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 해도 상반기에는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상사들하고 관제구설이 있었으나 하반기 가면서 풀리고, 연애사에 있어서 남녀관계 공이 상반기에 어떤 애정사적인 관계에서 약간 내가 좀 눈이 멀어서 좀 안 좋을 그런 상황에 하반기 가면서 좀 안정이 되고, 만나지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운이 을유월이 되겠다. 거기에 편관이 왔으니 편관이라는 것은 뭔가 좀 부조화한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지나고 나서 술해자축, 그 다음에 신축년, 이민년 빠져나가면서 그 인연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긍정의 작용을 하면서 만나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신금 남았죠. 이제 경금신금 임수개수. 경금 같은 경우는 상관이면서 비견이 되니까 뭐냐면 관제구설, 직장 잘 다니던 사람 그만두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도 괜히 헛발질, 비견이 떴으니 주위에 경쟁자가 출현했어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든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상관의 작용 돌아서서 과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경쟁자적인 요인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 그로 인해서 내가 필요 이상의 비용이 나가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뭐 경쟁자가 있더라도 이긴다라고 생각해보다 지금에 있는 것만 잘 지키자, 이런 마인드로 가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을류 월이 됐으니 그런 경쟁 구도는 점점 심해지죠. 7월달까지 심해지다가 하반기 가면서 상관적인 작용이 오는데, 신축년, 이민년으로 빠져나가면서 귀인작용이 나타나요. 21년에. 그래서 21년에 나타나는 귀인작용을 받아먹기 위한 그러한 징후는 나타난다. 돈은 많이 이미 써 없어졌지만, 그러면서 그런 일면의 긍정적인 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 직장인이라면은 직장 그만두는 사람 많겠죠, 이럴 때. 왜? 이유는 뭐냐? 보기 싫은 놈이 있으니까. 보기 싫은 놈이 있으니 내가 직장 그만두지. 이런 식으로 상관의 작용이 나타나기가 쉬운데, 이럴 때에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양인이고 하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 이럴 때 그만두기 쉬워요. 신유 7월 달에. 해자축 다 그런데, 상반기 하여간 직장 그만둘 사람들은 벌써 신월 달부터 그만둡니다. 그 다음에 남녀 관계에서도, 여기 애정사를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 비정상적인 애정사 같은 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유부녀인데 총각하고 어떤 로맨스가 생기든가, 유부남인데 아가씨하고 생기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상관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그 애정사로 발달하기가 쉽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신금 같은 경우는 식신이니까 좀 안정이 됐어요. 작년에 기해년에는 상관이었는데, 상관이라는 것은 해중에 간목이 장생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서 어떤 그 재물적으로는 좋아지는 그 발단은 될 수가 있어요, 기해년이. 근데 식신이 돼서 안정되고 있으나 간목이라는 것이 욕지에 들기 때문에 재물적으로는 크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좋을 건 별로 없다. 대신에 해에서 장생해가지고 이러한 모양이 그려지기 때문에 축년 가면 다시 좋아지는 모양. 그런 중간다리 역할은 가능하다. 겁재가 왔으니 이것도 사업하는 사람이면 주위에 경쟁자가 출연해가지고 좀 비용을 내가 좀 들이더라도 경쟁자를 압도하기 위해 내가 시설 투자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면 작년에가 기해년이니까는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그만두고 점점 안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 상반기 겁재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이때 그만두던가 아니면은 직장을 잡기 위한 활동을 벌리는 가운데 하반기에 가면서 직장은 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또 요때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반기 가면서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하던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 그러지 않고 잘 넘어가면은 신축년, 이민년 가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직장인들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관계에서는 이제 식신이 된다는 건, 식신이 뭐냐면은 애정사를 조장한다. 애정사를 조장한다는 것인데, 상관도 마찬가지고 식신도 마찬가지인데,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액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음주, 가무 또는 유흥업소 출입 이렇게 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남녀공이 애정사가 벌어지는 가운데서 약간 도를 넘어가지고 콩깍지가 시듯이 그런 식으로 벌어지기가 쉬운데, 식신 같은 것은 약간 그래도 어느 선을 지켜가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애정사가 된다. 천간에 가정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라면 천간에 이렇게 겁재가 왔다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운도 됩니다. 부정운도 돼가지고 배우자가 바람피거나 그래가지고 여자 같으면 그러면서 식신이 오기 때문에 남편하고의 이별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운은 됩니다. 대기는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남자라 그래도 이런 겁재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배우자의 부정운으로 봅니다, 이것도. 그 남자 같으면 작년에가 기해년이니까는 해중에 간목이 장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여자가 또 들어오기도 했어, 스스로도. 그러면서 배우자도 그런 상태일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청춘, 솔로들의 어떤 남녀 상태라면은 애정사가, 경쟁자가 있는, 내가 어떤 그 임자가 있는 사람하고의 어떤 그 썸씽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그러한 것이 6월 달에 되니 어떤 그 더더군다나 그런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긍정적인 작용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럴 때에 임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그 결별 이런 게 더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임수개수가 남았는데, 임수개수는 경자년을 잘 쓰기가 쉽지 않죠. 개수는 그나마 괜찮은데 임수는 편이면서 겁재 양인이 와가지고 임수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쓰기가 쉽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면 그 돈이 묶이는 문서를 잡든가, 이것은 묶여가지고서 한 5년, 6년 가면서 풀려야 되는 그런 문서가 되기가 쉽고, 그런 가운데에 보니까 재물의 흐름은 매우 어려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에는 재물 거래를 하기보다 오히려 문서에 묶여가지고 쭉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 미 이렇게 갈 때 6년차, 7년차에 가면 그것이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재물로 가기 때문에 아예 묶어놓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거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에서 어떤 그 타인과 거래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간에 그 거북스러운 어떤 문서를 잡게 되는 그런 모양도 될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겁재니까 뭔가 좀 일하는 거는 신통치가 않은데 아예 문서를 취득하고 생산시설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제 생산시설을 늘리고 뭔가 좀 더 박차를 가하고 하다 보면은 비용 손실이 많이 날 수 있다. 이럴 때에 오화를 쓰거나 이제 그 정화, 이런 그 나름대로 정제 개념을 쓰는 사람들은 축 맞거나 그렇게 되죠.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임목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격각이 된다, 격각. 그래서 직원들도 말 안 듣고 생산 설비도 자꾸 삐걱삐걱 되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그 설비 투자하거나 하지 말고 축소, 그 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정지 상태에서 축소하고 나머지를 수습하는 그런 운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것이 을유월이 됐다. 그러면 문서가 운이 오면서 뭔가 가시화되는 거죠. 가시화되면서 일단 생산시설을 갖다가 좀 줄이고 그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의 그런 흐름으로 가면은 괜찮은 운이 되겠다. 이럴 때에 이제 문서적인 요인이 오는데, 그래도 신보다는 긍정적이라도 유라는 것은 정제 같은 게 장생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화가, 그래서 을유월에는 그래도 그 중에 내가 무리하게 했던 일들이 그래도 이럴 때에는 돈 되는 어떤 문서를 내가 잡을 수 있는 운도 된다. 직장이라면은 편인이고 겁재가 돼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만두는 운 중에 왜 그러냐면 너무 일이 갖다 빡세게 돌아가니까 그만두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변 그 상사와 동료들하고의 불협화음, 이런 걸로 인해서 직장 그만두기가 쉽죠. 근데 웬만한 그만두면 안 되는데 그래야 쉽다. 가급적이면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낫겠다. 남녀 관계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죠. 좋게 잘 나가다가도 이제 헤어지는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가정이 있는 이런 남녀라면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오히려 배우자 부정 발생할 수가 있고, 만나지는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개수라 그러면 정인이면서 비견이 된다. 비견이 되는데 기해년에 편제면서 상관이 와서 굉장히 겁재가 와서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것이 올해 들어가지고 뭔가 좀 안정이 돼가는 가운데 신월달에 갑신월이 됐었죠. 신월달에 뭔가 좀 안정이 되는 기미가 보였는데 을유월이 되니 그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면은 어떤 이권과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이게 정인이면 좋단 말이 좋은 조건인데, 이달에는 뭔가 계약서 쓰는 일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뭔가 그래서 내가 좀 불리한 조건으로 쓰기가 쉽다. 거기다 이제 여기 파가 나죠. 그러니까 뭔가 불리한 조건에서 내가 쓰는 상황이 되니 내가 구태여 해서 돈이 되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안 하는 게 낫겠죠. 비견으로 간다는 것은 비용의 어떤 그 지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써야 되는 상황인데 기분 나쁘진 않아요. 내가 알면서 쓰니까. 겁재 같은 건 내가 모르고 남한테 당해가지고 나가는 돈인데, 그런 돈들은 그래도 내가 감지하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괜찮다. 기분 나쁘진 않겠다. 그 다음에 신축 이민 가면서 재물 정제가 되는 병화는 양지, 그 다음에 장생 틈에서 쭉 좋아지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지나고 내년 지나고 하면서 좋아지긴 하는데, 그런 가운데 좀 부담스러운 문서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직장이라고 하면은 정인이면서 비견이 되니 나의 어떤 비견이라는 건 나의 독립적인 마인드란 말이에요. 직장을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정인이 오면은 일반 사원이나 직급이 낮은 사람은 승진도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기운이 오니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들 수가 있는 운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신월달에 들어서 가시화될 수 있고, 해자축 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잘 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밑에 하급직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그런 거 관리하면서 그래도 무난히 넘어가면은 그래도 무난할 수는 있겠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별로 어떤 비견이 온다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임자가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 부정, 그 다음에 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록망신이에요. 록망신이기 때문에 개수들은